여러분, 이게 뭘까요? 드디어 위치가 표시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최근 부성 3, 4, 5, 6 구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부성 3, 4, 5, 6 구역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예요. 천안 성송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 도시개발 사업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 개발계획 속에는 특별한 요소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정답이 오늘 드디어 공개됩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천안 부성 3, 4, 5, 6 구역은 현재 분양을 앞둔 지역들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될 곳인데요. 사업기간은 2024년 8월에 시작해서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7년 12월이면 토목 준공이 완료되고 아파트 분양은 28년, 입주는 2030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개발에서는 총 3,707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한 세대당 2.3명으로 계산 시 이 구역에만 무려 8,500명 정도가 거주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부성 3지구에는 905세대, 부성 4지구는 820세대, 부성 5지구는 902세대, 부성 6지구의 경우는 1080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개발 주체가 예전에 돌던 소문과 좀 다른데요. 과거에는 이 전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맡을 거란 이야기가 있었고 아실 같은 데 보면 분양 예정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아이파크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개발사는 현대산업개발, 성성개발, 봄DNC, 기모개발로 각각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4개의 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부성 5지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내 상가 위치를 보자면 부성 3지구는 북쪽, 부성 4지구는 남쪽, 부성 5지구와 6지구는 동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들만으로는 상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규모죠. 그래도 준주거 시설 용지가 각 구역마다 포함이 되어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들의 추가 상가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의 특성상 상권 형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요. 특히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쇼핑몰 같은 형태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성 3구역과 4구역을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준주거 시설 용지 옆에 바로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규모가 좀 크게요. 이 주차장 왜 배치했을까요? 그리고 부성 3구역의 외부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옆으로 버스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정류장 누가 이용하라고 만든 걸까요? 또 바로 옆을 보면 여기가 경부선 철도인데 철도 옆에 어떠한 건축물이 보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뭔가 광장처럼 생긴 시설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버스라고 써져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은 바로 부성역입니다. 드디어 부성역 위치가 확정된 건데요. 혹시나 해서 지금 부성 3지구 도면에 나온 이 부성역의 위치가 맞는지 천안시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더니 이 위치가 정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성역의 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25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시공사 선정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해요.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예상하며 20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진행되진 않으니까 실제 준공은 2029년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성역의 건설 비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총 비용은 약 403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천안시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이 비용은 주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당시에는 진행된 것이 없어서 부성역 건설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천안시에 다시 문의해본 결과 일단 천안시 예산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이후에 시행사들에게 추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29년에는 부성역이 완공될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성역 건설은 2029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쪽 서측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보다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 관계자는.
그래서 초기 부석역이 준공되더라도 공주대 쪽 출구만 우선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후 서측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나머지 출구를 추가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도 이 서측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 28년, 29년보다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결국 초기 부석역은 서측의 도시개발 사업보다 우측의 공주대 및 기존 부성지구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역이 생기면 이 역을 이용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객 수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석역은 공주대학교 학생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공주대 학생들과 주변 대학생들은 주로 두정역과 직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두정역은 일평균 1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승하차 포함해서 직산역은 약 2,000명 정도로 이용객이 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공주대 학생들 중 약 4,000명 정도가 이 두 역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9년에 발표된 신설 토론회 자료에서 확인되었어요. 그럼 부석역이 생기면 이 4,000명은 부석역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의 인구들이 부석역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천안의 철도수동 분담률 같은 경우는 약 3.6% 정도가 되는데요. 성성동의 예상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로 3.6% 계산하면 4,300명 정도가 부석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부석역은 약 8,000명 정도의 일평균 이용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치는 두정역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해요. 두정역 인근은 천안에서 상권이 가장 활발한 역세권 중 하나인데요. 부석역은 그 숫자로 봤을 때 약 절반 정도인 8,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의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역세권의 상권은 이용객의 수에 따라 그 상권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부성동 인근에는 두정역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부석역은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선거 신월리에 핫한 부지가 나왔어요. 1901평, 평당 80만원, 주변 지역 최저가예요. 맹지 아니고 도로에 접해 있고 자연녹지입니다. 도시첨단의 맹지 자연녹지 보상가가 1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수준이에요. 호재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서북선거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당교차로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식산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도시개발 사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왜냐하면 주변이 농지라 지작물이 거의 없어 개발 수립하기 최적의 입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입지만 한다면 최소 200만 원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땅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부석역의 위치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앞으로 이 주변은 역세권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이 부성지구 내에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주택 건설이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성지구의 토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석역이라는 호재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부석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영향은 이용 인구 규모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석역 주변의 원룸도 학생 수요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권도 그에 맞춰서 커가겠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도 있어요. 부석역은 역세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는 멉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상업지역이 전혀 없고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에는 학교가 있어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권 형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서측의 도시개발사업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지금 부성지구의 이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면 물론 특혜 시비도 있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석역이 생기더라도 그에 걸맞은 상권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원룸이 지어지고 그 밑에 상가 하나, 원룸들 들어가겠죠. 이 정도가 끝일 거예요. 뭐 대규모 빌딩이 들어가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쇼핑몰 이런 게 들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좀 아쉬워요. 사실 이 부성지구는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역세권 중심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놓쳤다는 느낌이 듭니다. 천안시는 너무 좀 서둘렀다고 해야 될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기 결정되고 이 주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높았을 거예요. 천안시가 이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면 부성역 주변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부성 3, 4, 5, 6구역이 각각 개별적인 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지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인 상권을 조성했다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역세권 앞에는 그에 걸맞은 상업지역을 형성시켜놓고 상가를 밀집시켜놓고 그 뒤쪽에 아파트를 구역해서 집어넣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물론 시행사들의 자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수월하겠지만 나중에 이곳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한 채 비좁은 도로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도시개발 사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성지구와 부성역 개발은 여러 가능성을 놓친 점이 분명 아쉽게 느껴집니다. 천안의 핵심 개발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워요. 부성역과 부성 3, 4, 5, 6구역의 개발은 분명히 이 주변 지역의 긍정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역세권이라는 타이틀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처럼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감안하셔야 해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영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상권의 크기, 주거 환경, 그리고 도시개발의 한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